또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어요. 오늘은 어제 저기 하고 오늘은 또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숙제도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저기 산재 휴직급여를 받았어요. 휴직급여를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산재급여를 제가 이제 처음 받아본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아프지 않은데 사실 여기 손목 여기가 아파서 일하다가 제가 작년 12월 21일 날 하루 4시간씩 하는 하루 4시간에 일을 하는 데를 공항 안에 인천 터미널 안에 알바가 아닌 단시간 근로계약자였어요. 근로계약자 단시간.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 가기가 저희는 버스 한 번만 타면 가도 되거든요. 인천공항 가는 게 굉장히 편해요. 1터미널. 2터미널은 좀 또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1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앞이 바로 버스 정류장인데 바로 가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일을 하면은 거기는 꼭 교통비가 나와요. 교통비가 나오는데 뭐 8,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이제 제가 간 데는 12,000원이에요. 12,000원인데 제가 일을 한 게 그 8시부터 12시까지 12시까지 그 아시아나 이거 회사 얘기 그 아시아나 그 기내 용품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여기 이 회사에 처음에는 이렇게 비행기 청소하는 거 그건 또 시간이 달라요. 아침에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저기 11시까지 4시간 하는 게 있었어요. 4시간 하는 거 그것도 그 단기 월급이 똑같아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월급이 똑같은데 비행기 아직 청소하는 거 안 해.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 승객들 타고 내리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게 단시간이 없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이 저기 뭐야 비행기 운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그만두고 했는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이제 그 승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사람이 필요한데 원래 이제 제 나이에는 가지 못하는데요. 원래 조금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워크넷에다 항상 이력서를 넣어놓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갈 만한 데를 있으면은 이력서를 집어 넣어요. 무조건. 뭐 나이 제한 없다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서 집어 넣으면은 거의 뭐 몇십 군데 넣어도 그 면접 보자고 왜냐면 뭐 그야말로 이제 닥치는 대로 넣었지 몇십 군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력서를 넣으면은 면접 보라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은 되죠. 제가 그렇게 나이보다 이렇게 늙어 보이지도 않고 또 일 잘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면접을 볼 기회를 주면은 합격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우연히 또 워크넷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런 이게 구인난이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기청소 이제 지금은 직업 안 가려요. 제가 머리에 쓸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머리 안 쓰고 그냥 나이 제한 없으면 가는 건데 나이 뭐 이렇게 제한이 안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4시간인데 오전주 오후주예요. 오전주는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주는 그때 오후주는 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때 같이 안 나왔고 저는 오전주만 봤기 때문에 오후주는 3시 4시부터 8시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활동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주 5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빨간 날 다 쉬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들어갔었어요. 거기를 들어가고 어, 일을 이제 그 공항 비행기 안에 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8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한꺼번에. 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 그 파티장이라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해서 우리 8명이 이제 그 비행기를 한 팀이 돼 갖고 들어가서 교육도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8명 중에서 한 명은 좀 이렇게 키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비행기 안에 아무래도 공간이 넓은 비행기도 있지만 좁은 비행기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하고 하루 다음날 보니까 일하는 도중에 안 보이는 거야.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 이 공항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정식 패스가 없는 사람은 임시 패스를 달고 저희를 이렇게 어떤 정식 패스 있는 그 인솔자가 항상 같이 들어가야 돼. 맘대로 행동을 못 해요. 거기 안에서 보안구역 왔다 갔다 맘대로 행동을 못 해. 항상 같이, 그래서 같이 거기서 밖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들어가. 인솔자가 오면은. 그래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거의 이제 초보니까 그 4시간 동안에 한 3대밖에 못 해요. 근데 뭐 첫째 할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두 번째 비행기는 안 보이더라. 그래서 봤더니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안 한다 그러고 퇴사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갔나 봐요. 근데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또 비행기 안에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또 인솔자랑 같이 가야 돼. 하여간 절대 개인 행동은 안 돼. 그러니까 저희는 막 연습이라도 실습이라도 막 일을 하는 도중이니까 언제 그만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없으니까 저기 하죠. 그래서 내려와서 또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차가 있어요. 거기에 그 차를 타고 또 다른 비행기로 이동하는 그런 식이에요. 쉴 틈 없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의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게, 우리 고객으로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이제 편하게 올라가는데, 우리 일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비행기는 이제 비행기가 머문 상태에서 철제로 된 계단이 있어요. 이동하는 거. 막, 이렇게 보면 비행기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한 2층 정도 1층보다도 높은 계단이죠.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뭐 불고기 징가하다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그거를 막 이제 또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 거기 막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8명이면은 화장실 앞뒤로다가 뭐 거의 앞에 뭐 4칸, 2개, 4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8명 중에 비행기 3개 하니까 8명이 이렇게 교환하면서 2명씩 짜니까 한 명이 빠졌으니까 7명이잖아.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2명 담당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비품 있잖아요. 비품을 다 또 차 안에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들고 이렇게 막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비행기 내려오다가 다리가 삐걱하더라고요. 다리가 삐걱한데 막 서둘러야 되는데 거기서 쩔룩쩔룩 할 수도 없고, 마침 이제 우리 파티장이 이제 뒤에서 오다가 괜찮아요 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일이 마무리 됐을 때니까 세대 다 끝나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11시에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한 50분쯤에 비행기에서 내려와야 돼요. 50분에는 10시 50분쯤에는 그래야지 또 차가 오거든요. 또 저희를 이동시킬 그 안에서 차가 오면 그 차를 타고 또 사무실까지 가야 돼. 사무실은 있고 저기 건물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비행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 있는 비행기에서 하기 때문에 삐걱하더라고. 근데 제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이제 제가 이제 살이 쪄서 그러는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이게 내려갈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집도 저희가 집이 이렇게 이제 저층 아파트 4층이라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좀 다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 탈 때도 내려갈 때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막 내려가다 삐걱하고 조금 아슬아슬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삐걱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한 달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괜히 또 사고 날 것 같더라고. 괜히 몸 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제 사고가 이제 다리 있고, 왜냐면 다리를 쩔룩거리고 일을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 달 이제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연락을 해갖고 그러면 이제 좀 저기 하고 오라고 치료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또 불안한 거야. 또 겨울 되면은 또 저기 하고 그리고 일이 또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며칠 쉬다가 그냥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했을 거야. 한 달 정도 인제 해 하고 인제 그만둔 거지 여기를. 그래서 또 인제 한 달을 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토요일 일을 쉬고 제가 집회에도 나갈 수 있고 또 일찍 11시에 끝나니까 집에 오면 12시도 안 되니까 좀 몸은 많이 피곤하더라도 뭐 어디 가면 안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정신적인 또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데 또 찾기가 힘들잖아. 이렇게 또 월급도 그렇게 해 갖고 120만 원이나 줘요. 그리고 월급이 120만 원 정해져 있어 알바가. 이거 4대 보험도 다 되고 4대 보험 다 되고 또 교통비가 하루에 12,000원에다가 밥값이 5,000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스 타고 우리 여기 오는 거 1,650 원씩이거든요, 버스가. 그럼 왔다 갔다 뭐 3,000 얼마고 또 밥은 뭐 11시에 끝나는데 집에 와서 먹으면 되잖아. 집에 오면 12시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17,000원 하루에 17,000원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달에 20일 일하면 거의 150이 되는 거야. 하루 4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도 괜찮은 그래도 이제 다칠까 봐 저도 인제 아유 안 하려다가 안 하고 한 달을 쉬는데 딱하니 인제 지역보험이 딱 나온 거야. 지역보험이 나와 가지고 200,000 원대를 내야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되는 서 이렇게 또 뭐 찾아도 마땅한 데도 없고 어쨌든 여기는 인제 월급이 인제 어떤 작으니까 그 의료보 그것도 작잖아요. 그 의료보험 떼는 것도 저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조기환급 만 58세부터 조기환급을 받으면은 70%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게 좀 아까워. 제 사정상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뭐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20만 더 생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1년을 버티고 어디든 간에 1년 버티고서 그 계약 기간 끝나 1년 계약을 했거든요. 뭐 맘대로 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3개월 쓴 사람도 있고 1년 쓴 사람인데 저는 1년을 써 버렸거든. 1년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보험 그거 유예 기간 3년 3년을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고 또 계약 기간이 또 끝나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실업급여라는 게 있잖아.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8시간 하는 거에 반밖에 안 되지만 어?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어 갖고 이걸 버티려고 그러는데 한 달 만에 또 그만두고 또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없잖아. 그래서 한 달이 넘은 후에 다시 인제 연락을 했죠. 다시 가면 안 되냐고. 다시 가면 안 되냐고 그냥 전화 안 하고 문자로 이제 했지. 좀 미안하게 뻔뻔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이제 거기니까. 그래서 했어. 했는데 그냥 연락이 오면 오고 안 하면 뭐 안 쓴다고 연락 안 오면 마는 거지. 그래서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리 아프고 인제 또 그러느니 인제 저쪽에 인제 그 같은 회사인데 그 저기 그 비행기 안에 뭐 베개라든가 베개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먼데 가는 데는 이제 베개도 주잖아. 뭐 담요도 주고 베개도 주는데 거의 베개 위주지. 그러면 인제 그 베개를 썼던 거를 또 다시 새 걸로 갈아야 되잖아. 이제 그거 기용품이라고 그래. 거기 인제 거기 우리 일하는 데하고 좀 떨어져 있어. 인천 1터미널이지만 터미널 거기는 또 별개 창고로 해서 별개로 그 터미널에서 이제 그 가까운 데 있어요. 거기도 보안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퇴사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신원증명서 그 이거 저기 신분증 카드 정식 카드가 거의 보름 걸리는데 제가 제일 늦게 신청했는데 제일 빨리 나왔어요. 좀 신용이 좋은가 보지. 아버지도 다 경찰 그런 저기로 다 하셨고 그래서 제 신원이 좋은지 제일 빨리 나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거 이제 또 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 다 반납하고 사직서 쓰고 가운 다 갖다 주고 했는데 이제 한 달 넘게 있다가 다시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여기는 지금 이제 저기 하고 저쪽으로 거기는 왔다 갔다 이렇게 뭐 계단 오르지 않아도 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데 그 대신 이제 팔로다가 힘을 쓰는 데인데 괜찮겠냐. 근데 이제 거기는 시간이 아침반은 이제 거기는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여기 비행기 청소 같은 경우는 스케줄 근무인데
세 타임으로 24 저기 세 타임이에요. 뭐 정식으로 8시간 하는 사람은 뭐 새벽에 갈 때도 있고 오후에 갈 때도 막 이런 식이더라고. 근데 그 기용품은 딱 8시부터 5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알바로 들어가면은 8시 아침 조가 8시부터 12시. 근데 이제 12시 근무 시간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 있고 끝날 시간 있고, 이제 45분에 끝내주고 옷을 갈아입고, 거기는 또 차가 또 나를 이렇게 데려다 줘야. 이거 패스가 정식으로 있어도 여기 사무실 같은 경우는 패스가 나오면 혼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이고 이렇게 도보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창고는 도보가 없어. 그리고 멀어. 그래서 그 거기는 이제 그 45분에 옷을 갈아입고 50분에 나오면 차가 이렇게 밖으로 이제 데려다 주는 거지. 그럼 밖에 나오면 거의 이제 12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줘요. 근데 월급은 똑같은데 이제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또 스케줄 근무인 거야. 근데 비행기 할 때는 이제 딱 주 5일 근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니 왜 월급도 똑같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스케줄 근무냐 그랬더니, 이제 비행기 거기도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제 스케줄 근무로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시범으로 뽑은 거야. 이제 8시간 하는 사람들을 뽑기 어려우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기존 쪽 있는 사람들하고 인원이 워낙에 모자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행기 청소하는 거는 처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저 8시간으로 유도를 하라고. 근데 안 하지.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기용품 거기 하러 간다고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다시 써준 거죠. 저를 다시 써줬어.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쪽 청소하는 거하고 틀리고, 여기는 저기 주임 여자가 이제 가장 책임자죠. 이제 좀 거기 사무실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그 사람이 다 담당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도 365일 스케줄 근무인데, 기존 쪽 그러니까 8시간 하는 정식 다 계약직이지만 일단 정식 사원들은 한 7, 8명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제 면접을 본 사람은 6명이에요. 6명인데 오전 쪽으로 가는 사람 나랑 이제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고 네 사람은 다 오후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것저것 이제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그쪽으로 가운 이제 받아서 입고 이제 거기 현장 가서 거의 끝날 시간이지. 끝날 시간에 1시간 전에 이제 끝날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거기 이제 실습을 하는데 한 사람은 6명 중에 이제 처음에는 가서 다 같이 6명이 교육을 받는데, 한 사람은 아유 힘들다고 1시간 하고 그만두더라고. 1시간 하고 그만두고 이제 끝나서 이제 5시에 이제 그때 교육을 받느라고 저희가 1시에 만났으니까 5시에 이제 다 끝나고, 그 출입증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출입증을 이제 가서 신청을 했죠. 거기 이제 거기 출입증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니까는 저는 신청한 지 3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신청한 경험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나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후쪽으로 나누니까 이제 저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전자 저하고 또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볼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12시에 끝나고 나가면 이제 1시에 그 오후주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이 출입증이 있어도 혼자 출입을 못 해요. 그래서 1터미널 거기 입국 1층에서 기다렸다가 그 인원이 이제 다 되면, 그러니까 7시 원래 8시부터 근무인데 7시 15분까지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TV를 보면서 그 입국에 그 TV 있잖아요. 거기 입국장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렸다가 같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다시 거기 이제 그 입국 그 출입증 이렇게 해갖고 다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또 안에서 이제 이동하는 차를 타고 이제 사무실까지 가야 돼. 거기는 꽤 멀어요. 걸어 이렇게 개인으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더라고. 근데
일이 힘들지 힘들기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중간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기존 조들은 이제 그 8시 마치고 또 뭐 연장도 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연장을 안 시키죠. 안 하고 또. 그러니까는 만약에 2명이면은 이렇게 스케줄 금이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쉴 수도 있고 이틀에 이렇게 하루 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쉬는 날이 이제 그 저하고 한 사람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쉬지 않게 따로따로 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쉬는 날은 나 혼자잖아. 혼자라도 차로 다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기 토요일 날도 이렇게 일을 스케줄 구무니까 뭐 잘 걸리면 토요일 날 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일찍 끝나니까 이제 토요 집회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회도 갈 수 있어서 선택한 거죠. 주말에 안 쉬더라도. 그리고 뭐 이틀에 하루 쉬고 3일에 하루 쉬니까 만약에 그 다음 날 뭐 일요일 날 쉴 수도 있는 거 안 쉴 수도 있어도 잠깐 가서 이렇게 빡세게 하다가 이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간 지 작년 2022년도 12월 21일 날 이제 거기를 들어간 거지. 12월 21일 날 들어갔는데 어 내가 사고 난 날이 저기 11월 21일 날 들어가서 12월 6일 11월 21일 날 들어가서 12월 6일 날 제가 그 이제 거의 11시쯤에 11시쯤인데 그 사람들이 원래 거기 점심시간을 보면 11시 반에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저희는 이제 퇴근을 하는 거지. 11시 반에 그 사람들 밥 먹으러 가고 이제 저희한테 뭐 하라고 시키면은 깔짝깔짝 하다가 이제 45분 뒤에 못 갈아입고 이제 나왔는데 그날은 그 비행기 스케줄이 이게 딜레이 되는 비행기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빨리 조금 11시 반에 밥을 먹기가 힘드니까 11시쯤에 자기네들은 밥 먹으러 들어간다고 이제 좀 서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1시쯤에 이렇게 어 11시쯤에 이렇게 뭐 이거 막 그 비계 같은 거를 그 비닐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로 다 갈아서 베개님이고 다 갈아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을 하면 그 압축을 시켜서 꼭 묶어야 돼. 그런 작업이 많아요. 근데 이제 꼭 묶는데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막 제 요령을 가르쳤는데 이제 또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어떤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막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이제 플러타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 손이 여기 손에 여기 이쪽에 여기 왼쪽 여기에 그냥 힘이 쫙 빠지면서 아프더라고요. 힘을 전혀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 못하겠다. 주임이랑은 이제 뭐 밥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뭐 밥 먹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한 사람이 또 친절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해 준 거지. 나 뭐 들어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겠냐 그거 이제 쉬운 거 있거든 이렇게 이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속을 이렇게 빼내는 거 꼭 굳이 같이 이거 손은 지탱만 하면 되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45분만 더 하니까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뭐 그냥 알았다고 어차피 뭐 45분 빨리 가봤자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 밥 먹고 들어가니까 그냥 천천히 하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주임이 꼭 병원 가라 그러는 거야. 꼭 병원 가라고.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 아는 병원 없냐? 회사에서 아는 병원 없냐 그랬더니 없대. 그러면서 여기 다니려면은 정형외과 집 근처 단골을 알아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 몇 시간 안 하니까 4시간 뭐 조금 안 되잖아. 안 되니까는 그냥 정말 8시간 다른 데서 8시간 육체 노동 하는 것만큼의 좀 힘들긴 힘들지만 뭐 정신적으로 피곤한 건 없고 또 저기가 좋잖아. 그 뭐 페이도 좋고 시간도 좋잖아. 그래서 그냥 그래도 머리 쓸 일도 없고 머리 뭐 돌아가지도 않고 하니까 했는데 이렇게 딱 저기를 가 나니까 근데 그날 솔직히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뭐냐 아침에 또 집에서 나갈 때부터 사실은 찜찜하긴 했어요. 이거는 뭐 나중 얘기지만 찜찜하고 뭔가 좀 그랬어. 그래서 성호경을 많이 긋고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공항 안에서 입국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릴 때 이제 TV를 보잖아. 근데 서로 이제 말은 안 섞죠. 자기네들끼리 친하거나 우리나라 그때 이제 한 명이 이제 쉬는 날이고 저 혼자 이제 알바생은 저 혼자니까 뭐 거의 보름이 됐어도 일 외에는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리고 뭐 우리가 무슨 말하면은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흉이 되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대화를 안 하지. 그리고 이제 거기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할 때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또 우리는 또 먼저 오니까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일에 대한 필요한 그거 얘기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 6일날 사고 난 날 TV를 보는데 보니까 거기 마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나와서 막 울고불고하고 뭐 저기 이상민 사퇴하라 대통령 사과하라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 주임이 대빵했어. 대빵이 하는 말이 누가 저기 가라 그랬냐고. 어? 지들이 가놓고 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막 걔가 얘기하니까 또 다른 애들 맞아 막 이렇게 같이 막 호응을 하더라고. 얼마나 재수없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저쪽 윤석열 그쪽이구나. 그냥 막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윤석열의 그 태극부대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안 맞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유난히 또 이제 요즘에 그렇잖아. 근데 막 그런 하면서 낄낄거리고 막 그러는 거야. 지들이 놀러 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네들 자식들이 다 고만한 자식들이 있을 텐데 속으로 막 승질이 나지. 네 자식들이 저렇게 되면은 니네 죽어봐야 알지냐. 속으로 악담이 나오는 거야. 그 윤석열에 대한 혐오스러운 막 같이. 그래서 이런 인간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이제 참은 거지. 참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걔네들의 그거를 알게 된 거 아니야. 사람이 그 저기 진보하고 저쪽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틀린 거는 그렇다고 그때 그 정봉주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데 진보라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데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주의. 그러니까 그래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진보적인 것 같아.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같이 이렇게 해야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제가 그런 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지네들 나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저쪽 편을 들은 거야. 그렇게 윤석열의 행태를 보기 전이라면 내 이해하겠어. 그렇게 고관여가 아니니까 정치에. 근데 그렇게 욕을 하고 왜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해야 되냐고 윤석열의 편을 막 드는 거야. 또 그러니까 또 그 주임이 그 대빵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딸애들도 같이 이렇게 껴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잖아. 아침부터 정말 그 일하기 전부터 짜증이 나. 왜냐면 그렇잖아. 사람이 내가 아무리 돈을 받고 일하지만 뭐 신경을 안 쓰면 안 쓰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찌 이렇게 오래 이제 있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친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은 그 직장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아씨 당장 옛날 같으면 당장 그만두지만 이제 이제는 뭐 갈 데도 이제 없고 그리고 또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나를 생각해서 이제 참는데 기분이 안 좋지. 음.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 자체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걔네들하고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사고가 난 거야. 그날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기 뭐야. 근데 또 이게 다쳐갖고 나 여기 아파서 못하겠다 했더니 또 나도 아파요 이지랄하면서 또 웃으면서 또 거기 일하는 애가 또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더라고 참나. 아니 뭐야 싶더라니까. 사람이 내가 장난하는 것도 농담하는 것도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하면은 지네들이 아무리 저기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맨날 연장하고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참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그날 또 뭐 야 요번에 저기 뭐야 그런 지네들끼리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이제 우리 같이 온 오후에 있는 애들 세 명이 저기 뭐야
벌써 다 3명이 다 그만뒀대요. 우리 11월 21일 날 들어갔는데 31일 날 다 그만뒀대. 3명이 한꺼번에 힘들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또 사람을 뭐 보내준다고 이제 그랬는지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사람을 갖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야 요번에 야 두 개 보내준댄다.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또 딴 애가 아이고 씨 또 그만둘 걸 뭘 또 왔다 갔다 아이고 차라리 보내주려면 거기 면접 본 사람 다 보내주고 면접 본 애들 8개라며 그러면서 그거 다 보내주든지 해야지. 찔끔찔끔 보내주니 그중에 한 명이라도 남지.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진짜 오만정 다 떨어지더라고. 그날 일이야. 다 한꺼번에 벌어진 일이야. 근데 일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집에 오니까 이제 그 12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아니야 12시에 끝나고 집에 오니까 1시 정도 되잖아. 그럼 병원은 2시에 시작하잖아. 2시에 시작하니까 일단 집에 들러서 이렇게 좀 그 일이 힘드니까 추운 날에도 막 땀이 나요. 이렇게 막 노동이잖아. 막 그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막 빡세게 하거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땀 나니까 이제 샤워도 해야 되는데 이 손을 못 쓰겠는 거야. 힘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건을 짜서 닦을까 하는데 손에 이게 수건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저기 뭐 2시 이제 그 여기서 걸어가면 되니까 걸어서 한 20분이면 병원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가기도 뭐한 거리에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 정형외과 오다가다 본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앉았다가 밥을 먹고 이제 어떻게 이제 거기 갔지. 2시 맞춰서 가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왜 왔냐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아파서 왔다 그랬더니 그럼 산재로 하시겠네요. 회사에서 일하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저거를 찍으라 그러더라고. 엑스레이를. 그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서 이제 뭐 여기 안 쓰던 손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이렇게 좀 저기가 생겼다. 상처가 생겼다. 염자죠. 그래서 2주 진단서 2주 진단서를 떼어주니까 약 그거랑 해줄 테니까 이것도 이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안 아픈데 차고 있었어. 이거를 이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물리치료를 하러 오라는 게 아니라 그 비급여로 하는 거 그거 충격파 도수 치료인가요? 충격파 치료 한 번에 9만 원짜리인데 2주니까 일주일에 2번씩 4번을 받고 다시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비급여라서 좀 저기 한데 그래도 그게 빨리 뭐 될까 싶어서 그날 이제 그거 다 받고 그리고 거기 산재 담당자가 있어서 산재 담당자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뭘 이제 그거 급여 신청하는 거에다 이제 회사 그거 뭘 써갖고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뭐야 일단 회사에다 이제 전화를 하니까는 진단서를 가져라 하더라고. 2주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2월 6일 날 가서 2주 진단서를 받아갖고 이제 또 약 저기 2주분 해서 약 사갖고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 날 일찍이 이제 그 진단서하고 병원에서 뭐 써오라는 걸 가지고 회사로 가서 거기다 이제 뭐 적고 또 회사에는 이제 휴가 신청 이제 본사는 여기가 아니야 그냥 사무실이고 또 본사가 있어. 근데 그 사무실에서 이거를 이제 그 휴가 신청서 2주를 내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날 또 뭘 잘못 썼다고 거기다 이제 그거 이제 회사에서도 이렇게 뭘 다 썼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 11시쯤에 이렇게 해갖고 아파서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거기다 쓰라고 그래서 쓰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뭐 이제 뭘 다시 사인을 해야 된다고 잘못 뭐 해가지고 사인을 하러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카톡으로 이렇게 뭘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아무 때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읽어보니까 내가 뭐 11시에 뭐 이렇게 해갖고 왼쪽 손이 아프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자세하게 썼는데 거기에는 틀리게 써놨더라고.
회사에서 뭐 이렇게 올린 거를 뭐 본사에 올려갖고 뭐 온 건지 모르지만 8시에 우리 출근할 때 시간이 8시부터인데 8시에 뭐 이렇게 했다고 써서 제가 또 그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제가 그냥 이거 11시인데 이거 다시 줘야 되겠다고 내가 거기다도 쓰고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이제 거기 이제 팀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알았다고 그러더니 뭐 이제 그 다음날 가는데 그거 이제 해갖고 연락 준다 그러더라고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사인을 하러 안 갔죠. 사인을 하고 안 가고 제가 이제 그 알았다고 써놓은 연락이 이제 오면은 가겠다고 했더니 12월 13일 12월 13일이면은 월요일이죠. 6일날 신청했고 일주일 만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한다는 회사에서 그게 왔다는 거야. 이제 이거는 진단서. 자체. 여기 보면 이거는 진단서거든요. 진단서 이거 주민등록번호 적었어. 회사에서 자기는 그 산재 그거를 못 해주겠다. 요런 게 왔다는 거야. 요런 게 회사 이거 가려줘. 이거 보이나? 이게 이제 보면은 재발생일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여기 이건 써놓고 여기 이제 이유가 소속 근로자 이제 내 이름 써놓고 요양급여 신청서상 재해자는 22년 11월 21일 입사하여 근무 기간이 짧고 1일 근로 시간도 3시간 50분에 불과한 단시간 근로자로 업무로 인한 재해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기타 보상금 없음. 이제 이런 거를 보냈다는 거야. 회사에서 못 해주겠다 이거지. 저는 솔직히 그 비행기 청소할 때 이렇게 하고 다시 써준 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갖고 미안하기도 하겠고 자기야 잠깐만 해서 제가 비급여로다가 그 9만 원짜리 그거 받고 했는데 이렇게 오니까 빡치더라고. 그리고 산재로 우리 그 면접 볼 때도 산재로다가 이렇게 언제든지 해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딱 오니까 승질 나잖아. 빡치잖아. 그래서 이제 메일로 서류를 이걸 이제 다 보고 반박 서류를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 서류를 다시 다 작성해서 바로 막 이런 것도 사진 막 찍어서 넣고 해서 반박 서류를 냈어요. 반박 서류를 다 내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 이제 그거 뭐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갔는데 뭐야? 그러고 갔는데 저기 뭐야 주방에서 해주면 나올 거 방에서 해줘. 아이씨 하고서 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열받더라고. 아니 뭐 단시간이고 어쩌고 하는 내가 무슨 거짓말하는 것도 아파서 저기 했는데 그래서 저 보니 그리고 이제 반박서를 바로 넣었지. 써갖고 바로 메일로 이제 받아서 메일로 바로 보내고 그랬더니 13일 날 이제 그 반박서를 바로 냈죠. 13일 날 바로 이제 서류를 넣고 바로 서류를 넣었는데 12월 20일 날 문자가 왔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됐다고. 12월 6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러면 27일이에요. 그러면 3주가 넘잖아요. 한 달 조금 저기 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우편으로도 오더라고. 승인이 됐대. 그래서 이제 그거 승인 난 거 보고 회사에 가서 사직서 내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죠. 아니 금액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값이랑 해서 뭐 병원비도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느긋하게 이제 뭐 약이나 먹고 병원 안 갔지. 그 뭐 9만 원짜리 받으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저기 뭐야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산재 승인도 됐고 통원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병원 안 오시면 안 되지 않냐. 뭐 저기 그 산재 담당자인지 누가 전화가 와갖고 그래서 아니 저기 물리치료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9만 원짜리 그걸 받으라고 하니까 제가 솔직히 부담스럽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바꾸다고 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약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그렇게 병원을 안 오면 그거를 신청할 수가 없다. 그거 급여를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집에서 갖고 오니까 또 전화 받자마자 이제 가서 물리치료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물리치료 받을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이제 받고 그리고 약도 일주일 또 받아가지고 받아갖고 왔죠. 그 약국에서도 돈 안 받더라고. 그리고 산재가 딱 승인이 떨어지니까 병원에 가면은 그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 몇 월 며칠 날 이제 그 날짜 거기에다가 온 거를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한 번 가고 24일인가 그때 가고 1월 2일 날은 꼭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월 2일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1월 2일 돼가지고 병원 여기 또 약국도 얼마 안 돼. 병원비다. 그래서 저기 1월 2일 날 이제 그 오후에 가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 병원에서 오늘은 꼭 와야 된다고 그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화 받자마자 또 오전에 갔죠. 1월 2일 날 가서 거기 요양급여 신청서하고 휴직급여 신청서를 이제 그 사람이 거기 뭐 쓰는 거에다 뭐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쓰고 물어봤죠. 휴직급여는 언제 나오냐. 한 일주일 안에 나오고 요양급여는 좀 늦대네. 한 저기 2주 정도 지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12월 2일 날 아니 1월 2일 날 그걸 받고 이제 왔는데 저기 뭐야 4일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옛날에 뭐 이것저것 사업자 등록을 내고 폐업신고 한 걸로 다 돼 있는데 무슨 사업자 등록이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게 있대. 그래서 일을 안 하셨냐고 그러더라고. 이 요양급여 하는 동안에. 요양급여 이거 받는 기간에 돈을 벌면 안 되거든요. 수입이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이제 일단 나도 뭐 모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가 있나 해서 그 홈택스에 들어가니까 다 폐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거를 또 메일로 저기 보낼 때니까 이렇게 확인서 이렇게 이거를 또 써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4일날 신청했는데 5일날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써서 또 바로 보냈죠. 바로 보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온 게 198만 5,920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많잖아. 나는 그냥 이거에 대한 뭐 산재보험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 거밖에 없어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월급이 120만 원이지만은 여기 회사는 그만두면은 그냥 시급으로 치거든요. 11,000원씩 4시간씩. 그리고 70%니까 뭐 3만 원? 그 정도 해갖고 토요일 일을 다 빼는 줄 알았어. 어쨌든 그 주 5일로 해서 뭐 해봤자 뭐 20일도 안 되는데 만약에 3한 40만 원, 50만 원? 뭐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198만 5,920원 입금된 걸 확인하고 제가 이제 또 모르는 척하고 또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 이거.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좋죠. 좋은데 좋으면서도 그래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올리려면 또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되니까 물어봤지. 이 금액에 대한 그 내역서를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 내역서를 보내주는 것보다 자기 얘기를 해주겠대. 그래서 여기 회사에 내가 이제 받을 그 평균 임금이라는 거를 이제 산재 기준 해갖고 평균 임금이라는 걸 내는데 회사에서 저기 급여는 39,569원이래요. 근데 이 산재에서는 최저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나 봐.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73,280원이래. 73,280원이니까 내가 12월 그러니까 12월 6일은 뭐 저쪽에 일을 했으니까 7일부터 계산해 갖고 27일인데 7일부터 12월 30일인가요? 31일까지 있나요? 잠깐만. 12월 31일까지는 이 2022년도 기준 73,280원 계산한 거고, 그리고 1월 1일하고 2일은 76,960원. 거의 뭐 3천 얼마 정도 올랐네요. 시급이 오른 거지. 그걸로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지에서는 이제 최저 그거로 이제 해주는 거야. 회사에서 준 게 아니라 평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병원비 낸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요양급여는 이제 병원에서도 얘기했듯이 2주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서류를 이제 받아서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이제 그 기준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다 저기 뭐야 1월 13일 정도 1월 13일까지 그거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1월 13일까지 그 요금을 다시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경험한 거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뭐 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치해서 이렇게 보긴 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찍어 봅니다. 산재. 어. 산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4시간짜리 36,920원에 대한 70%가 아닌 그 저기네 월급 그 최저 시급을 다 주는 거네요. 보니까 그 27일 그 휴일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7일부터 2일까지 하니까 27일분을 다 일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고스란히 주는 거네요. 그래서 198만 5,920원. 50만 원에서 이게 새해 들어서 아 이렇게 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그것도 거기 이제 그때 그 산재하고 통화할 때 그럼 이제 인터넷 사업을 내가 해보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럼 다시 재신청 안 할 거네요. 그 이제 산재 후유증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병원 의사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2주 지나서 또 아프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진단서에다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아플 때 이제 또 그럼 정밀 검사해서 다시 이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아유 안 한다 그랬어. 아프다고 뭐 또 병원 가고 또 양아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얼마나 고마워. 복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려운 저기에 지금 쉬고 있는데 돈 들어왔어. 산업재해. 네. 그래서 또 이것도 감사한 거죠.